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이번엔 양자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의 비타민, 지용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 윤 작가님이 리처드 파인만과 데이비드 도이치의 그 소름 돋는 평행 우주 이야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죠? 이론은 완벽해. 이제 우주에서 계산을 빌려오기만 하면 돼. 라고 외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래서 그 평행 우주 계산기 지금 어디 있는데? 내 눈앞에 있긴 한 거야? 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그 이론적인 괴물을 현실로 끄집어내기 위해 수조 원의 현금을 쏟아붓고 있는 진짜 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름하여 2편의 1부, 거인들의 전쟁 상황판, 구글 vs IBM, 누가 진짜 끝판왕인가 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를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뭐죠?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황금색 샹들리에 같은 장치죠? 그걸 보는 순간 와 예쁘다 하시겠지만 물리학자들에게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하고 까칠한, 영어로는 프로스티한 냉장고입니다. 1편에서 파인만이 제기랄, 자연은 양자적이야 라고 소리쳤던 1981년으로부터 어느덧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는 칠판 위의 소식이 아니라 구글 본사와 IBM 연구소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물리적 실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기계를 먼저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는 두 거인의 피 튀기는 기록입니다. 자, 먼저 양자우위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주인공, 구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은 아주 공격적인 전력 질주형 선수입니다. 2024년 말 구글 퀀텀 AI팀은 차세대 프로세서 윌로우를 공개하며 전 세계 테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05개의 초전도 큐비트를 탑재한 이 칩은 단순히 숫자만 늘린 게 아니었어요. 구글은 무작위 회로 샘플링이라는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현존 최강의 슈퍼컴퓨터가 무려 10의 25제곱년 동안 풀어야 할 문제를 윌로우는 단 5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10의 25제곱년이 감이 오시나요?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은 1.38 곱하기 10의 10제곱년입니다. 우주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흐른 시간을 수조 번 반복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인 5분 만에 컷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글이 주장하는 양자 우위, 즉 기존의 최고 스펙의 슈퍼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연산을 양자 컴퓨터는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 양자 우위의 압도적인 위력입니다. 구글은 이번에 검증 방식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바로 양자 에코라는 기술인데요. 양자 시스템의 시간을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뒤로 감으면서 정보가 얼마나 보존되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마치 메아리가 돌아오는 걸 보고 산의 깊이를 측정하듯 양자 상태가 얼마나 정확하게 유지되는지 물리적으로 입증해버린 거죠. 이제 구글은 우리 기계는 진짜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글이 속도가 내가 최고다 라고 외치고 있다면 옆 동네 IBM은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IBM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정확한 도구가 먼저다 라고 말하는 일종의 마라톤형 선수입니다. IBM은 구글의 양자우위라는 용어에 콧방글을 끼며 양자 유용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즉,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다가 아니라 기존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매우 실질적인 효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IBM의 주력 병기는 헤론과 나이트호크입니다. 특히 나이트호크는 120큐비트급인데 구글과는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큐비트들을 사각형 그물망처럼 아주 촘촘하게 연결했어요. 덕분에 계산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IBM은 실제로 이 기계로 이직 모델이라는 복잡한 자석물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이럴 것이다 고 어림짐작, 근사치만 할 때 IBM의 양자 컴퓨터는 실제 물리 법칙을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우리는 만년 뒤의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배터리를 설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 이게 바로 IBM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력한 기계들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가요? 양자 컴퓨터는 한마디로 개보치 같은 녀석입니다. 너무 심약해서 그물에 걸리면 쉽게 죽는다는 그 개보치 말이죠. 그만큼 예민해서 옆에서 누가 재채기만 해도, 아니 공기분자 하나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계산이 틀려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우주 공간보다 더 차가운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15도, 15mK-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황금색 샹들리에 장치는 사실 거대한 희석 냉동기입니다. IBM과 구글은 이 냉장고 안에서 큐비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큐비트 하나가 계산을 마칠 때까지 제발 살아있게 해달라고 비는 마음이로요. 2026년 현재 이 대결은 단순히 누가 큐비트가 많으냐를 넘어 누가 더 오류를 완벽하게 고치느냐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구글 윌로우가 이번에 진짜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류 수정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부품이 많아지면 그 복잡성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큐비트를 더 많이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전체 오류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오류 수정의 임계점입니다. 여러 개의 불안한 물리 큐비트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보완하며 하나의 완벽한 롤리 큐비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 멘탈인 주인공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수십 명의 보디가드를 붙여준 거예요. 보디가드가 많아질수록 주인공이 안전해지는 그 마법의 지점을 구글이 먼저 발견한 거죠. 이건 양자 컴퓨터 역사에서 바퀴를 발명한 것만큼 큰 사건입니다. 오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편의 일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떠셨나요? 구글의 압도적인 속도 전쟁과 IBM의 치밀한 실용주의 전략, 이 두 거인이 벌이는 쩐의 전쟁 덕분에 우리는 이제 곧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연산의 신지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세계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매섭게 치고 올라오는 K양자의 필살기를 공개할 거예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준비한 50큐비트의 비밀,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미친 활약상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타민 지용이었습니다. 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잠시 후 2부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비타민 지홍입니다. 1부에서 10의 25제곱년의 계산을 단 5분 만에 수행한 구글의 광기와 당장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겠다는 IBM의 실용주의, 거인들의 양자 컴퓨터 대결, 흥미로우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인들의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와, 대단하긴 한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그 비싼 기계 빌려 쓰면서 돈만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거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아주 매섭고 영리하게 치고 올라가는 K양자의 역습,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지 그 운명적인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편의 2부, K양자의 역습, 추격자에서 게임 체인저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마지노선 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0입니다. 큐비트가 50개가 넘는 순간부터는 지상 최강의 슈퍼컴퓨터도 양자 컴퓨터의 계산 속도를 따라잡기 버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 50큐비트를 양자 주권의 최소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진 나라는 기술 설계자가 되는 거고, 못 가진 나라는 영원히 남의 기계를 빌려 쓰는 구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입니다. 이곳의 과학자들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에서 5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 컴퓨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IBM은 이미 수백 큐비트를 말하는데 50개가 너무 작아 보이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의 칩을 사와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칩 설계부터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까지 풀스택으로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시겠죠. 지용님,
왜 굳이 힘들게 다 직접 만들어요? 그냥 사오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양자 기술은 미래의 핵무기이자 최고의 경제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기술 패권 다툼이 심해지면 미국이나 유럽이 너희한텐 이 기술 안 팔아 라고 문을 잠글 수 있거든요. 크리스가 만드는 50큐비트는 단순히 계산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 선언서인 셈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장치는 이미 가동을 시작했고 우리 연구자들에게 양자 실험의 운동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크리스가 있다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인공은 큐노바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숙제는 오류죠. 구글이나 IBM은 오류를 잡기 위해 큐비트를 수만 개씩 때려 박으려 합니다. 그런데 큐노바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기계가 완벽하지 않다면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만들면 되잖아. 큐노바는 자원 효율을 무려 1000배나 높인 화학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갑자기 화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1편에서 언급한 보강 간섭을 통해 정답을 찾을 때 파동 진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물질 에너지 예측 방식과 같아서입니다. 남들은 1000개의 큐비트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큐노바의 기술을 쓰면 단 몇 개의 큐비트로도 화학적 정확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IBM조차 이들의 실력에 반해서 자신들의 양자 시스템 캐탈로그에 큐노바의 솔루션을 공식 등록했을 정도니까요. 두 번째 주인공은 SDT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는 아주 까칠한 냉장고라고 말씀드렸죠. 큐비트들이 살 수 있는 절대 영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희소냉동이 말입니다. 그동안 이 냉장고는 전 세계에서 몇몇 기업만 만들 수 있는 전여물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도 수십억 원을 주고 수입해서 써야 했고 고장나면 부품 올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SDT가 이 핵심 인프라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양자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칩이 살아갈 집까지 우리 손으로 짓게 된 겁니다. 2025년 프리-IPO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장을 앞둔 SDT는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K-양자 인프라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전략도 명확합니다. 2035년 대한민국을 글로벌 양자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양자 기술을 실제 산업과 연결하는 양자 리터러시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죠. 삼성,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신제조를 찾고 물류 동선을 짤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숫자는 조금 뒤처졌을지 몰라도 실전 응용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 2부도 괜찮으셨나요? 구글과 IBM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지만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길 준비를 하는 우리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의 이야기가 참 든든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술 강국들의 뒤를 쫓기만 하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큐노바의 알고리즘으로, SDT의 장비로, 크리스의 칩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게임 체인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초원입니다. 이 0.1초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산업의 설계도를 직접 그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인들의 전쟁과 우리의 반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래서 이 기계가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제3편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연금술, 신약부터 배터리까지 실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암을 정복하고 배터리 충전 시간을 1초로 줄이는지 그 마법 같은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의 비타민, 저는 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자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